자, 네. 또 우리 세금 문제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혼이라는 게 굉장히 좀 냉정한, 냉철한 상황이거든요. 네. 정확하게 재산 분할도 뭐 부부가 사실 우리 옛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머니 돈이 삼짓돈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혼하게 되면 이제 남남이 되면서 냉정해지게 되는데 세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혼 전후 뭐 세금이 다르다. 뭐 증여세 문제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혼 시 발생하는 증여세를 가지고 뭐 먼저 증여하는 것이 낫다 아니다 뭐 의견이 분분한데 이 증여세 부분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 별산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 네. 간에서도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는 각자 명의의 재산, 각자 재산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재산을 양도하거나 했을 때는 증여세가 붙는 게 맞고요. 네. 다만 부부 간에 이제 공제가 있기 때문에 네. 공제 한도선에서는 그렇죠. 별도로 세금이 안 붙습니다. 뭐 6억까지 공제가 되긴 하죠. 근데 이제 이혼을 하시게 되면 두 분이 갖고 있는 재산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네네. 이 부분에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저 상대방에게 아내나 남편에게 막대한 돈을 주게 되면 내가 막대한 증여세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니라 두 분이서 갖고 있던 공동 재산을 서로 각자의 몫만큼 가져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네.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고 그냥 취득세 정도만 이제 내기 때문에 취득세만 내면 된다. 네,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증여세에 비하면 많이 적은데 네. 사실 이것도 제가 뭐 실무에서 겪어보니까 뭐 아파트 몇십억짜리는 취등록세도 그것도 비싸요. 네. 엄청 나오더라고요. 네, 몇천만 원도 나오고 그래서 하죠. 그 부분도 예상하지 못한 분들은 이제 그 부분에서 깜짝 놀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또 재산 분할해서 이게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또 취득세 정도는 이제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증여세가 그러니까 재산 분할은 원래 내 재산인데 네, 같이 맞습니다. 가정에 있다가 내 거를 내가 가지고 오는 거니까 증여를 보지 않는군요. 네. 그러면 재산 분할하는 게 유리하겠네. 미리 증여받는 것보다 재산 분할해서 증여세 안 내는 게 일단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팔아서 현금으로 주려면은 그거는 시장에서 거래를 한 거니까 이에 따른 뭐 양도소득세나 이런 건 일단은 내고 현금을 나눠 넣어야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이혼을 하는 와중에 아파트를 서로 지분으로 나눠 갖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네네. 그렇죠. 개중에는 지분으로 갖겠다 하면 재판부에서 법원에서 그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돈을 줄 여력이 없으면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금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팔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양도세가 발생을 할 거고요. 양도세 같은 경우도 비과세가 되면 팔아서 현금 그냥 주면 되는데 또 양도세가 발생하게 되면 또 그에 따른 복잡한 또 계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든지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또 이 재산 분할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기여도. 나 좀 더 줘. 나 왜 이거밖에 안 돼? 더 줘. 이것 때문에 사실 저는 소송이 결국에는 재산 분할 때문에 저는 소송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여도는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냥 오래되면 기여를 많이 쳐주나요? 근데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아무래도 기간이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 자체는 뭐 아내나 남편이 뭐 남편은 그동안 뭐 근로소득을 하거나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내는 나름의 내조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금의 출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금 출처. 예를 들어 저희가 계속 부동산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동산이 남편이랑 아내가 혼인 기간 중에 돈을 벌어서 같이 함께 산 게 시세가 올라왔던 걸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죠.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상속해준 부동산일 수도 있고 부모님께서 혼인할 당시 니네 잘 살아보라고 자금을 거의 대부분을 내주셔가지고 산 부동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금의 그 출처 쪽에 기여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할 수도 있고요.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몇 년 동안 몇 명을 키웠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좀 유의미한 기여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여도 얘기하니까 또 그 삼성 이부진 그 사장 생각이 네. 나는데 당시 이제 이혼을 할 때에도 그 남편분이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많은 돈을 받은 것 같으나 그분도 이제 불복을 해서 소송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결국 그 부분도 이제 부부 생활 중에 만들어진 재산이라기보다는 물려받은 주식이라든지 네, 거기에 따라서 재산 형성이 되니까 그 남편분이 생각보다 많이 받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간도 중요하고요. 기여도 여러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 가사 부분은요. 1년 일하면 뭐 사회생활 연봉으로 얼마 이렇게 해서 정량적으로 정해진 데이터가 있나요? 뭐 아이 한 명에 얼마 이렇게? 그렇게 정해진 건 없고요. 어쨌든 이런 기여도라든지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것을 판사님께서 다 검토를 하시고 나름 판단을 하시고 사실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의 포인트가 더 있는데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하면 어떻게 보면 동업관계 정리이기 때문에 서로 딱 한 만큼만 찢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부양적 요소라고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아내의 기여도만 봐서 이 정도 돈을 떼준다고 할 때 앞으로 살아가는 게 좀 쉽지 않겠다. 왜냐면 그동안에 10년, 20년 경력도 단절됐고 그럴 수 더 이상 있겠네요. 새로운 수익도 없고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부양적 요소라고 해서 조금 더 떼주는 방식으로 기여도를 올려주고 좀 미래를 걱정을 해주는 거죠. 이 이혼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삶이 좀 망가지지 않고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로 떼주는 경우가 좀 있고 이런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좀 두드러지는 좀 경향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 인정을 해주는 비율인데 부양적 요소가 저는 많이 굉장히 들어갑니다.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